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 문제 1차 지필공사 대비 연습 문제 14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거든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기억나는가 모르겠지만 루트에 쓰고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에는 x에 관련된 값이 등장하고 여기는 y에 관련 등장값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 d는 루트가 쓰고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으로 거리 공식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값은 x값, x와 x의 차 4에서 1을 뺀 값이 나오고요. 여기는 y에서 y를 뺀 값, 6에서 1 뺀 값, 이걸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5의 제곱이 돼서 4,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29가 나와서 답은 루트 2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직선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4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외분한다라는 개념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대 4라고 외분한다 했으니까 그 2대 4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4라는 점을 적고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값은 분수에 마이너스라는 결과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밑에다가는 뭘 쓰냐면 2대 4라는 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는 어떻게 쓰냐? 색깔 바꿀게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고반값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반값을 뒤에다가 쓰면 그거를 계산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자는 12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돼서 이거를 A와 B의 외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분의 반대는 내분이거든요. 내분이라는 문제도 있을 건데 내분이라는 문제는 플러스로 생각한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내분점의 한 일환의 문제 있는데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게중심을 구한다라고 무게중심은 분모가 3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위의 값이 싹 다 덧셈으로 표시된다라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면 구하게 되는데 여기는 다른 점이 뭐냐? x좌표와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3이라는 게 동일화가 되고요. x값에 해당되는 값을 그대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값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여기는 계산하면 0이 되는 거고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0, 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는 0, 마이너스 1이라 하고 요거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은 분모가 3이고요. 분자는 그냥 세개값을 더하면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3번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문제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딱 봤을 때 실제로는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 해가지고 x 차한 거랑 y 차 x끼리 차한 것을 분모에다 쓰고 y끼리 차한 것을 분자에 쓰면 되는데 실제로 얘는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특이한 경우가 해당될 거예요. 기울기가 0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 한다 했냐면 평행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즉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5,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x가 5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6이고 5, 6이고 2점이겠죠. 2점. 마이너스 5, 6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5점을 지나가는 점점점 있을 때 2점이라 되겠죠. 그 두 개를 잇는 것은 x축과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해야 하는 거고요. 평행하고 특히나 뭔 점을 지나가요?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요거의 이름은 y값에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 해서 y는 마이너스 6이라 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고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좌표가 마이너스 6이 같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을 하자 이렇게 외워서 써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은 다시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에 평행한 직방을 구하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알다시피 한 점이 뭘로 했어요? 그렇죠. 1,3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직선 여기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은 경우로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이고 그 직선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쓰면 y 빼기 가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가로 하면 되고요. 요 가로 뒤에는 x 틀렸네요. y좌표가 y좌표로 가고 x좌표는 x좌표로 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빼기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요. y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2x 플러스 5라고 하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울기, 어떤 한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m 다시라고 한다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 수직할 때의 의미거든요. 그럼 실제로 두 개의 직선이 수직한 데 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고요. 기울기를 구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리하겠죠. 마이너스 3i를 넘기면 3i는 2x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로 y는 먼 꼴로 바뀌어야지 x 앞에 있는 숫자 기울기 3분의 2가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하게 넘어가면 6y는 kx 플러스 3이 돼가지고요. y는 6분의 kx 플러스 6분의 3이 되면 그렇죠. 요게 기울기는 6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어떤 사실? 그렇죠.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3, 1이 되고요. k값은 마이너스 9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를 갑니다. 7번 문제는 다음 이 직선의 수직이고 거리가 1인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거리가 1인 직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직선에 수직한다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 직선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4y는 3x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부호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했어요.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이 뭔지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근데 그 점에서 거리가 한 점에서 거리만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울기만 알았을 때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울기와 y절편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3,2라는 점에서 거리가 1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리 공식 기억나나요? 루트 절대값 요거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냐면 여기서 문제점이 y는 는이라는 이런 꼴로 놔두면 안 되고 는 0꼴로 바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작업은 뭘 하냐면 는 0꼴로 바꾸려고 하는데 분수여서 양변에 3을 싹 곱해줘서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b라고 표현하고요. 싹 왼쪽으로 넘어가서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b는 0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요놈과 거리가 1이구나. 이 거리 d가 1이구나 라고 이 사실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들어가냐? x 앞에 있는 계수와 y 앞에 있는 계수가 들어가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요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 x 앞에 3이 들어가고 y 앞에 2가 들어가서 그걸 계산하는 4, 3, 12, 3, 2, 6 빼기 3b 이 값이 위에 분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놈을 계산하면 4, 4, 16에 3, 3, 9니까요. 루트 25가 나오고요. 분자는 계산하면 18 플러스 3 마이너스 3b가 되고 그 값이 우리는 1이라 했죠 아까. 그러니까 1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25는 5라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요 18 마이너스 절대값 3b는 5가 되고요. 이걸 풀면 18 마이너스 3b라는 값이 5라는 값이 하나 나오기도 하지만 18 마이너스 3b라는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값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5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13이 되고 13은 3b가 돼서 b값은 3분의 13이란 값이 나오고요. 다시 5가 일로 넘어오면 23이 플러스 3b가 돼가지고요. 여기는 b값이 3분의 23이 나와서 b값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하나는 플러스 3분의 13이 나오고요.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3이 나와서 값이 두 값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실제로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헷갈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18문제는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갔네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두 지름의 양 끝을 A, B라 할 때 문제였어요. 그 문제 원을 그려보면 지름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지름을 지나가는 정중앙이 뭐라고 했냐면 중심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반틈으로 나누는 걸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했죠. 이게 지름입니다. 한 점이 7,1이라 했고 한 점이 1,3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중점이 되겠죠. 2분의 7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3으로 중점이 되겠죠. 중점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2가 돼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4,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면 되는 건데 중심의 좌표를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 원방 공식은 제곱에서 원방 공식 x 빼기 y 빼기에다가 중심값 x값 써주고 중심값 y값 써주면 된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여기가 7,1점이라 했고요. 여기가 4,2점이라 했으니까 거리 공식 쓰면 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요 거리 공식을 쓰면 7에서 4를 빼가지고 제곱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빼갖고 제곱한 게 되겠죠? 그럼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고 1이 돼서 얼마가 되나? 루트 10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다시 알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고 할 것도 없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저거 y 빼기 2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쓰면 우리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원의 방정식의 접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봐보면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위의 점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 표현하면 어떤 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에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 접선은 얘를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5라고 놓은 상태에서 x 앞에 x 대신에 빨간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라고 쓰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깔끔하게 표현해서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도 정답이 되고요. 연습을 좀 통하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었을 때 접선을 구하는 거는 공식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쉽다라는 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2,1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서 한 점 2,-1이 지나간다 했어요. 그럼 또 다른 한 점을 구하거나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데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 교점이 우리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그 교점이 어떻게 되냐? 요거와 요 두 개씩의 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2를 곱해줘서 9x-6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2를 곱하면 4x-6y 플러스 8은 0이 돼서 요 놈을 빼기를 하면 5x 빼기 5는 0이 되니까 x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1을 구한 상태로 집어넣어주면 2 빼기 3y 더하기 4는 0이 돼서 y값도 얼마가 되냐면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라는 다시 말할게요. 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x값 1과 y값 2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2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1,2라는 교점과 2,-1이라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분수를 표현한 걸로 나타나면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에서 1을 뺀 걸로 1이 1로 갈게요. x에서 x를 뺀 값이랑 y에서 y를 뺀 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체크하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에 적용해서 써주면 x값은 여기다가 y값은 여기다가 써서 계산하면 y 빼기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돼서 y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우리는 값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바로 이어갑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고 다음 두 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0,b라고 놓을 수 있어요. 왜?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x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값을 b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x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0,0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0,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0제곱 플러스 0 빼기 b의 제곱을 해도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4,4를 지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4,4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x 대신 4를 지금 y 대신 4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성립한 게 되겠죠? 그래서 넣어보면 4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b의 제곱을 해도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요 놈을 정리하면요. b의 제곱 제가 빨리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32는 r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요 두 개씩을 연립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립을 하냐?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가감파처럼 빼는 거잖아요. 옮겨 적은 다음에 위아래로 그냥 빼기를 해주면 는을 기준으로 이렇게 b제곱과 r제곱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8b 플러스 32가 남기 때문에 b는 이렇게 4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4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그 4를 여기다가 쑥 다시 집어넣어보면 대입을 해보면 16이 r의 제곱이 돼서 r의 제곱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우리는 원방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보면 응용이 된 부분 같은데 제가 다른 방법도 수업 시간에 설명하긴 했지만 이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을 조금 더 연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을 이용한 방식을 또 궁금한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시 오프라인 시간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함수 부분입니다. 정의역이 인 함수 fx의 치역을 구하라 했죠. 정의역이 뭐라 했냐? 함수라는 기계가 f라는 함수라는 기계가 있으면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했고요. 나오는 결과값을 치역이라 했어요. 그럼 뭘 집어넣냐? f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f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4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빼기 2가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삐리리 해가지고 마이너스 14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0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주면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주면 10이 나와서 나오는 이 결과값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 해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4, 10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를 치역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g 동그라미 fx 값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합성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말은 f에다가 1값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1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 1값은 넣어봤어요. 2 곱하기 1 더하기 1 되니까 3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가 먼저 f 값에다 1을 집어넣어서 g 값에다 3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g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3 빼기 3이 되니까 절대값 0이 되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우리는 이 결과값이 0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성함수 표현입니다. 합성함수의 표현에서 중요한 거는 뒤에 표시된 그 값부터 먼저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체크하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역함수는 조금 더 미묘하긴 하는데 정의역과 공역 부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x값이랑 y값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 정의에 해당되는 x값이 y값으로 변동되고 y 그 공역에 해당되는 값이 x값인 정의역으로 변형된다라는 생각에 갖고 하면 되는데 단순히 구한다고 생각하면 x랑 y값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fx 값을 y는 x 플러스 5라고 만들고요. x랑 y값을 바꿔서 x는 y 플러스 5라고 바꾸면 y는 x 빼기 5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은 y는 지금 x하고 y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y는 x 빼기 y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거를 바꿨다라는 느낌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y값과 x값이 뭔 값인지 바뀐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 y값이 바뀌었다는 표시로 인버스라고 하거든요. f 역함수 x라고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